이번엔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6대 15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상승세가 꺾인 스틸러스와 최근에 상승세를 타고 있는 빌스의 맞대결에서 역시나 상승세를 타고 있던 빌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1패도 없었던 스틸러스인데 2연패를 하면서 11승 2패. 그러니까 이제 빌스와 한 경기 차가 됐어요. 그러면서 칩스에게 AFC 1번 시드 자리를 넘겨줬고 뭐 남은 시즌 결과에 따라서는 빌스에게 2번 시드 자리마저 내줄 수도 있겠다. 네. 왜냐면 또 헤드투헤드 맞대결에서 졌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 성적에서 동률이 된다면 빌스에게 우선권을 내주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참 2주 만에 스틸러스의 처지가 180도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 원인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이 수비진들의 줄부상을 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데빈 부시와 버드 듀프리가 이미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었고 이날 이제 조 헤이든 선수가 컨커션으로 못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빈스 윌리엄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제 코로나 리저브에 오르면서 경기에 나오지 못했고 로버트 스필레인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또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수비진이 뭐 거의 초토화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더해서 지난주에 좋지 않았던 부분이 계속해서 잘 안 됐다. 그러니까 리시버들 계속해서 드랍이 많았고 선수들의 어떤 체력 저하가 또 후반으로 갈수록 눈에 띄었고 이날도 러싱이 잘 안 됐다. 그러면서 현지 기사에는 데블린 호지스나 이 메이슨 루돌프가 경기에서 뛰고 있는 것 같았다. 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빅벤이 없었을 때 스틸러스의 공격이 참 답답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에 좀 비유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원활하지 않았던 스틸러스의 공격이었는데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러싱입니다. 최근 7경기에서의 러싱 야드를 좀 살펴보면 48야드, 46야드, 44야드, 106야드, 68야드, 21야드, 그리고 47야드인데요. 이 중에서 이제 100야드를 넘겼던 경기가 잭슨빌 제규어스와의 경기였어요. 그러니까 잭슨빌이 리그 최약체 중에 하나임을 감안을 하면 나머지 팀들과의 경기에서는 이렇다 할 러싱 공격이 잘 안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 정도로 러싱이 안 되면 이제 수비가 공격을 막기 굉장히 좀 쉬워지잖아요. 그러면서 빅벤도 이날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러싱이 안 되면 수비의 대응이 빨라진다. 라는 얘기를 했고 우리는 이제 조금 더 밸런스가 맞는 공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오라인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나 이제 무리한 스케줄 탓에 체력이 달리는 부분이 좀 원인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에 볼티모어와의 경기가 여러 번 연기된 것도 있었지만 시즌 초반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타이탄스와의 경기가 밀리면서 바이위크를 뜻하지 않게 이르게 가져갔던 스틸러스였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4주차에 바이위크를 가졌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 이후로 지금 10경기 연속 이제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아마 스틸러스 선수단에 좀 체력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스케줄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팀은 스틸러스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 구체적인 경기 장면에서 아쉬운 것들을 꼽아보자면 이제 4쿼터에 추격하는 흐름에서 이제 수비진에서 결정적인 패스 인터피어런스 반칙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서 엔드존 앞에서 이제 상대의 공격을 허용을 했고 빅벤의 두 번째 인터셉션이 또 후반 막판에 나오면서 이제 추격에 좀 찬물을 끼얹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날 특히나 이 아쉬웠던 게 인터셉션이 이제 이 제임스 워싱턴에게 패스를 던지다가 인터셉션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왼쪽에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열려 있었고 충분히 퍼스트 다운을 따낼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비를 등지고 서 있었기 때문에 캐치를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빅플레이를 노리다가 인터셉션을 당한 거였기 때문에 사실 시간도 거의 한 7분 정도 남아 있었고 충분히 공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너무 무리한 패스를 하다가 인터셉션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빅벤이 조금 노쇠화가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런 판단은 조금 아쉽다.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테랑 빅벤에게서는 조금 아쉬운 의사결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빅벤에게 좀 감정이입을 해보면 좀 쫓기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즌을 전승으로 달려오면서 언론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다가 이제 1패를 당하니까 오히려 이제 언론들이 180도 돌아서서 뭐 위기론을 제시하기도 하고
뭐 빅벤의 경기력이 이제 전승을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렇게 좀 폄하하는 기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경기를 뒤지고 있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래서 한순간에 경기를 좀 바꿔보겠다는 욕심이 이제 경기를 그르치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스틸러스가 1번 시드 자리까지 내주게 됐고 시즌 처음으로 연패까지 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몸을 푸는 과정에서 빌스 선수들을 뜻하지 않게 좀 도발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경기장 중앙에 보면은 그 홈팀의 로고가 항상 이렇게 잔디에 박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팀을 좀 상징하는 상징물이기 때문에 뭐 경기 중에는 뭐 당연히 이제 그쪽에서 플레이가 이루어지지만 몸을 푸는 과정에서는 굳이 그 지역을 침범하지는 않는 게 이제 암묵적인 룰일 것 같은데 네. 주주 스미스 슈스터가 그 버팔로의 로고를 밟고 서서 춤을 추는 장면을 이제 빌스 선수들이 목격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주가 버팔로 선수들을 자극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네. 빌스 선수들이 더 전의를 불태우고 이제 경기에 임했던 것 같고 4쿼터에 이제 빌스가 승리의 쐐기를 박는 인터셉션을 한 뒤에 네. 이제 자신들의 사이드라인으로 돌아와서 주주의 춤을 좀 따라하면서 이제 오히려 조롱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스틸러스의 유명한 그런 이 징크스라고 하면 테러블 타월에 관련된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 저희가 몇 주 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타이탄스 선수들이 스틸러스 팬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 노란 타올을 좀 가지고 장난을 쳤다가 네. 이제 저주에 빠져서 큰 화를 입은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로 네. 이제 스틸러스의 선수인 주주가 이 버팔로의 로고를 좀 가지고 노는 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큰 저주로는 이어지지 않아야 될 텐데요. 한번 뭐 남은 경기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스틸러스 얘기는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빌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시 앨런 선수가 이날 전반에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히트도 많이 당하고 뭐 패스를 할 때 손이 걸리는 경우도 꽤 많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인터셉션까지 당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꿋꿋하게 경기를 펼치면서 결국 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 전반을 끝내고 션 맥더머 감독이 그 현지 중계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조시 앨런이 패스를 던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하프타임 작전 시간에 뭐 빌스 선수단에게 이 뜻이 잘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반 시작하자마자 빌스가 이제 첫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모두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승기를 잡았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에는 76야드로 막혔었던 패싱 공격이었는데 후반전에 좀 풀리기 시작하면서 162야드 그리고 2개 터치다운까지 다 후반에 나왔거든요. 두 번의 드라이브에서 총 12번의 플레이가 있었는데 그 중에 절반인 6번이 이제 딕스에게 던져진 패스였다 그래요. 그리고 딕스가 이 패스들을 모두 잡아주면서 83야드를 전진했던 것이 이제 빌스의 승리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전반으로 봤을 때는 130야드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했었던 스테폰 딕스 선수였는데 올 시즌 딕스 선수가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 지난 오프 시즌에서의 트레이드 영입이 신의 한 수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딕스가 벌써 100번의 캐치를 잡아냈고 예. 1167 리시빙 야드인데 이 리시빙 야드 기록으로는 이제 자신의 커리어 하이 시즌을 이미 넘어섰다 그래요. 그래서 미네소타 시절에도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딕스였지만 빌스에 와서 이제 한층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팀을 승리로 이끄는 포뮬라가 되고 있는 이 조시 앨런과 스테폰 딕스 조합인데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조시 앨런 선수가 방송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에릭 이브론 선수가 갑자기 난입을 해서 나이스 윈이라는 이제 대사를 던지고 갔습니다. 근데 사실 스틸러스가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연패에 빠졌고 경기력이 워낙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유쾌하게 장난을 치고 그럴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이날 이제 이브론 선수가 그렇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지도 못했고 사실 올 시즌 내내 리그 최고의 패스 드랍퍼 중 하나로 악명을 떨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렇게 장난을 칠 상황은 아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수들끼리 뭐 개인적인 친분에 의해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스틸러스를 사랑하는 팬들 입장에서는 네. 조금 이제 납득하기 힘든 행동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네. 뭐 어쨌든 이브론 선수가 좀 눈치 없이 이렇게 인터뷰에 끼어들긴 했는데 이 조시 앨런 선수가 이날 참 대단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날 이 시즌 35번째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게 프랜차이즈 신기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패싱 터치다운 기록이 아니라 패싱, 러싱, 그리고 리시빙 터치다운까지 모두 끌어모은 기록이 이제 35개인데 네. 짐 켈리라는 이제 빌스의 전설적인 레전드죠. 쿼터백이 1991년에 34개를 기록한 그 기록을 넘어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짐 켈리라고 하면 이 빌스의 4연봉 시대를 대표하는 쿼터백인데 어쨌든 4연봉이긴 하지만 2등도 잘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설적인 쿼터백이 세웠던 기록을 경신을 했다. 이거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래서 버팔로 팬들이 오랜 시간 기다려왔던 프랜차이즈 쿼터백의 등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스틸러스를 좀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스틸러스는 사실 이제 잔여 일정을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 벵갈스를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연패 탈출할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겠어요. 예. 그런데 그 이후에는 콜츠, 브라운스 같은 이제 플레이오프권에 들어있는 강팀들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스틸러스가 시드가 더 내려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이 드는 상황입니다. 네. 어쨌든 최근에 좋지 않은 흐름을 타고 있는 스틸러스인데 이 좋지 않은 흐름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버팔로 빌스의 경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그린베이 패커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이 경기는 31대 24로 그린베이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사실 뭐 이길 만한 팀이 이겼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얘기도 좀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를 감독 교체 효과를 보고 있는 라이언스가 패커스를 얼마나 괴롭힐 수 있느냐가 좀 포인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경기 내용을 보니까 양팀 모두 턴오버가 없는 굉장히 깔끔한 경기였어요. 예. 그래서 라이언스도 선전하기는 했지만 패커스가 더 좋은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패커스 먼저 살펴보면 패커스는 올 시즌 MVP에 가장 가까운 에런 로저스가 이날 290야드 3개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하나의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총 4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MVP에 한 발 더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패트릭 마홈스보다 에런 로저스가 더 가깝다고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저는 올 시즌 한정으로면 에런 로저스가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양팀 다 3경기씩 남아있고 또 남은 시즌 어떻게 이제 결론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지만 네. 로저스와 마홈스 어떤 선수가 받아도 저는 그렇게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 경기에서 명암이 좀 많이 갈렸으니까 칩스가 이긴 했지만 패트릭 마홈스가 인터셉션을 그렇죠. 3개를 던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보면 시즌 초반보다 시즌 후반에 갈수록 어떤 그 퍼포먼스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게 마련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근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에런 로저스가 조금 더 MVP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로저스를 도와줘야 되는 다반테 아담스나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이 둘이 합쳐서 일단 200야드 2개 터치다운을 해줬고 네. 러닝백 에런 존스도 15번밖에 러싱 시도를 하지 않았지만 69야드 정도 해주면서 이제 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새로운 미들맨으로 등극하고 있는 타이트엔드 로버트 토년이 또 하나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해줬고요. 뭐 패커스는 사실 이날 뭐 나무랄 데 없는 경기를 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상황과 관련해서 패커스의 승리 요인을 한 가지만 꼽아보자면 역시 후반전 드라이브들을 꼽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후반 시작하자마자 8분 49초를 태우면서 75야드를 전진해서 터치다운을 만들었고 라이언스는 35초 만에 3앤아웃을 하고 말았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공격권을 이어받은 패커스가 다시 한번 무려 7분 49초를 태우면서 79야드짜리 터치다운 드라이브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영표 위원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축구도 공을 가지고 있는 팀보다 공을 가지고 있지 않고 공을 뺏기 위해서 쫓아다니는 팀이 더 힘들다. 그러니까 풋볼도 공격팀보다는 이제 수비 시간이 길어졌을 때 수비진의 이제 체력 저하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이 후반전 이제 3번의 드라이브를 왔다 갔다 하는 동안 라이언스의 수비진들이 좀 진을 다 뺐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저는 패커스에 대해서 이날 칭찬을 하고 싶은 것이
이날 이제 승리를 가져가면서 NFC 북부직 우승을 차지했던 패커스였거든요. 근데 이 우승 티셔츠에 적혀 있는 메시지가 won, not done 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겼다. 근데 끝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우승은 했지만 네. 우리의 최종 목표가 여기는 아니다.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구 우승을 확정 짓고 나면 선수들이 이 포스트 시즌을 남겨놓고 사실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약간 해이해지는 그런 경향도 있기 마련인데 그런 걸 좀 잡을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티셔츠를 구단에서 직접 만들었다. 이거는 이 프랜차이즈가 그리고 이제 선수단 역시도 다시 한번 마음을 좀 다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분 좋은 소식이 세인츠가 이번 주에 이글스에게 업셋을 당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패커스와 세인츠가 모두 10승 3패가 되기는 했는데 양 팀의 맞대결에서 패커스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기 때문에 패커스가 NFC 1번 시드로 올라서는 또 그런 경사가 있었습니다. 네, 과연 이 1번 시드를 계속해서 지킬 수 있을지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라이언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이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또 부상을 당했어요. 4쿼터에 이제 갈비뼈 부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체이스 데니얼이 경기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매튜 스태포드가 경기 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의료진과 미팅도 하고 다시 사이드라인으로 나와서 이제 공을 던져보는 이런 연습도 했었다고 하는데 결국 통증이 이제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실전에 투입될 수는 없는 상태였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부상 장면만 보면 갈비뼈 부상으로 끝난 게 다행일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발목도 꺾이고 거의 현지에서는 어떤 사람이 이제 아코디언처럼 접혔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각도로 좀 접혔었던 매튜 스태포드인데 그 정도 부상인 게 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후에 이제 정밀 진단을 받았는데 심각한 부상까지는 아니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음 주 경기 출전 여부까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매튜 스태포드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하게 되면 체이스 데니얼이 선발로 나올 것이다 라는 얘기는 이제 감독이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건 다음 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날 경기까지 이 스태포드의 성적을 놓고 이 PFF 그러니까 프로 풋볼 포커스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스탯이나 이런 거를 좀 측정을 하는데 굉장히 재미있는 스탯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주차부터 12주차까지 쿼터백의 어떤 성적 순위가 22위였습니다. 근데 13, 14주 2주 동안은 2위예요. 그러니까 감독 교체가 좀 스태포드의 경기력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아마 그거를 나타내는 이제 기록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영이 한 방송에 나와서 매튜 스태포드를 극찬을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풋볼 선수고 약간의 도움만 받는다면 당대 최고의 재능 중 하나다 라는 극찬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갖춰진 팀에서 매튜 스태포드가 만약에 뛴다면 스태포드가 어떤 성적을 기록을 하게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현지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이제 라이언스 팬분들이 계신다면 말년에는 라이언스 말고 다른 팀에 가서 좀 잘하는 모습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반응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라이언스가 감독과 단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내년에 새로운 지도부가 왔을 때 이 스태포드와 같이 가게 될지 아니면 스태포드를 떠나보내게 될지 아직 좀 미지수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떠나게 된다고 하면 굉장히 탐이 납니다. 패트리어츠에 또 관심이 있으신 건가요? 사실 이제 스태포드 정도라면 한 번쯤은 땡겨와 볼만 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아직 계약 기간도 남았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새로 오는 단장이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새로 오는 단장에 대한 인터뷰가 좀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 거론되는 인물은 릭 스미스라는 전 휴스턴 텍산스의 단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이 휴스턴의 단장직을 역임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보통 단장이나 감독이 팀과 이별할 때는 그렇게 좋게 이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잘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성적 부진으로 해임되거나 뭐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떠나거나 그 경우가 많은데 릭 스미스는 조금 이유가 달랐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돌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와의 시간을 더 보내기 위해서 이제 팀을 떠났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해 결국 아내가 암 투병 끝에 사망을 했고 이제 이 릭 스미스라는 분도 이제 현업에 다시 복귀를 해야겠다는 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이 라이언스 구단과 좀 인터뷰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릭 스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2006년 휴스턴 선임 당시에 만 36세의 나이, 이게 그 당시에는 NFL 최연소 단장으로 선임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2005 시즌에 2승 14패로 이제 바닥을 기고 있던 텍사스를 맡아서 12년 동안 4번의 디비전 우승을 만들어냈던 이제 성공적인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해야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와중에 JJ 와트, 디안드레 홉킨스, 드션 왓슨처럼 이제 뭐 지금은 떠난 선수도 있지만 예. 텍사스 프랜차이즈에 이제 길이길이 남을 선수들도 드래프트를 했었던 사람이니까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좀 나비 효과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 휴스턴을 떠나면서 새로운 단장이 오게 됐고 새로운 단장과 빌 오브라이언의 어떤 파워 게임 끝에 빌 오브라이언이 승리를 하면서 단장 겸 감독이 됐고 그리고 현재 휴스턴이 좀 초토화가 됐고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분이 떠나고 나서 휴스턴 텍산스가 어떻게 됐는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휴스턴에게 대패를 하면서 패트리샤 감독과 밥킨 단장이 또 해임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팀이 또 그런 묘한 인연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릭 스미스 단장에 대해서 이제 좋은 쪽만 얘기를 했는데 또 현지 기사에서는 이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브록 오스와일러와 FA 계약을 맺은 것도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은 명과 암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점도 마지막으로 뭐 살짝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뭐 이분이 이제 단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새롭게 단장이 되는 분이 이 매튜 스태포드와의 동행을 결정할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린베이 패커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의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30대 7 대승을 가져갔는데요. 앤디 달튼의 친정팀 방문이었는데 같이 방문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친정팀을 박살을 내놨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 팀의 공통점이 한 가지 더 있었는데 이번 시즌을 시작했던 주전 쿼터백이 모두 큰 부상으로 시즌 아웃을 당하고 좀 고생을 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또 할 수 있는데 네. 탄탄한 백업이 있었던 댈러스가 이제 마땅한 플랜 B가 없었던 신시내티를 이제 대파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어쨌든 앤디 달튼이 이날 70%에 가까운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했고 185야드와 함께 2개의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손쉽게 승리를 가져갔는데요. 사실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잘했다기보다 벵갈스가 시작부터 3번의 드라이브에 연속 펌블 3개를 허용하면서 자멸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시내티가 먼저 자멸을 했고 댈러스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7점으로 이제 그 3번의 턴오버를 응징하면서 이제 초반부터 승기를 잡았다고 봐야겠죠. 네. 턴오버 마진이 사실 0이어도 신시내티 벵갈스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경기였는데 시작부터 턴오버를 3개를 허용했고 그 3개가 모두 이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득점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뭐 이길 수가 없죠. 그리고 조버로가 없는 벵갈스는 17점 이상을 내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예. 그래서 경기 초반부터 좀 승부가 갈렸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지 신시내티 벵갈스 팬들은 이 잭 테일러에 대한 불만을 좀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잭 테일러가 2년차 시즌을 맡고 있는데 물론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는 있습니다. 네. 뭐 19 시즌에는 달튼이 하향세를 겪고 있었고 이번 시즌에는 또 조버로가 데뷔 시즌이자 또 중간에 부상으로 낙마를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는 있겠지만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최종적인 결과가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벵갈스 팬들도 마냥 기다려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구단 측에서 잭 테일러를 경질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좌절감이 있는 이제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좌절감이 사나이를 키우는 것이다 이런 이제 삼국지의 명대사도 있는데 사실 이제 2년 동안에 4승밖에 못 거둔 감독이 3년 차를 맡는다?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보로가 21시즌에 건강하게 돌아온다는 전제 하에 잭 테일러가 마지막 기회를 내년 시즌에 부여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댈러스 얘기로 넘어와서 일단 이제 앤디 달튼 선수에 대해서 사실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앤디 달튼 선수가 신시내티 벵갈스의 이 쿼터백 관련 기록 1, 2위를 뭐 거의 다 갖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터치다운 패스와 패스 성공 개수는 1위고 네. 아마 다승과 이제 패싱 야드에서는 2위로 저희가 기록을 찾아봤었어요. 네. 그래서 앤디 달튼의 벵갈스 커리어를 한번 돌아보면 데뷔 시즌이었던 2011년부터 5년 연속 무려 팀을 플레이오프 진출로 이끌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부터 풋볼을 보신 분들이라면 사실 좀 놀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0년대에 벵갈스가 5년 연속 플레이오프에 갔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기록이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이끌었던 게 앤디 달튼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사실 부상 이후로 2016년부터는 점점 내리막을 이제 걷고 있었고 이번 시즌을 앞두고는 이제 조보로에게 자리를 내주면서 벵갈스를 떠났던 달튼이었는데 네. 달튼의 벵갈스 커리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결국 이걸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에 4경기를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5년 연속 진출하긴 했지만 마지막 해는 부상 때문에 플레이오프를 뛰지를 못했고 네. 앞선 4번의 와일드카드 게임을 출전했는데 단 한 번도 이기질 못했습니다. 그게 아마 달튼이 은퇴를 하고 나서도 가장 아쉬운 점으로 좀 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선수 개인에게도 그리고 신시내티 벵갈스 프랜차이즈에게도 썩 좋은 기억만은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앤디 달튼이 친정팀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자신을 버렸던 어떤 그 서름은 좀 서력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경기 후 인터뷰에서도 신시내티 구장의 반대편 사이드라인에 있는 게 좀 낯설고 복합적인 감정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길 수 있어서 기뻤다고 또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사실상 승리를 확정지은 두 번째 터치다운 패스 후에는 관중석에 있던 아내에게 좀 무언의 시그널을 또 보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달튼도 이제 벵갈스를 떠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있었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좀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 괴로웠을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달튼 부부가 좀 복합적인 감정을 좀 교류하는 좀 그런 이제 시그널을 주고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끝나고 나서 승리 기념구를 이 메카시 감독이 앤디 달튼에게 줬다 그럽니다. 참 이런 거는 이제 잘해요. 메카시 감독이. 뭐 이런 거라도 잘 해야죠. 그래서 지금 댈러스가 시즌 4번째 승리를 이제 차지했는데 워싱턴이 지금 6승을 거두면서 지구 선두로 나섰기 때문에 남은 3경기에서 역전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쉽지 않기는 합니다. 네. 그래도 산술적인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맹활약을 펼쳤지만 알돈 스미스가 올 시즌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댈러스 수비에 좀 구세주 역할을 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날도 픽6를 기록하면서 이제 초반에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줬습니다. 예.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신시내티 벵갈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경기는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마이애미 돌핀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3대 27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칩스가 이기긴 이겼는데 어딘가 좀 찝찝한 승리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전에는 칩스의 강력한 창과 돌핀스의 강력한 방패가 만났을 때 어떤 경기가 나올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굉장히 흥미로운 경기였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시즌에 슈퍼볼 우승을 했던 곳이 이 하드락 스타디움이었기 때문에 앤디 리드 감독도 이제 경기에 앞서서 선수들이 지난 일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많이 생각을 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제 출발이 썩 좋지만은 않았던 칩스였습니다. 패트릭 마홈스의 데뷔 이후에 최악의 쿼터를 꼽아라 그러면 이 경기에 1쿼터를 아마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3번의 드라이브에서 인터셉션을 2개를 던졌고 그다음에 스냅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좀 허둥지둥하다가 이제 야드를 잃는 장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무려 30야드를 물러가는 쐐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색을 당하고 나서 그게 두 번째 드라이브였는데요. 색을 당하고 나서 Force and 42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칩 쓸 거라고는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홈스에게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돌핀스에게 아쉬운 거는 이렇게 초반에 칩스가 흔들렸을 때 네. 점수차를 확 벌리면서 좀 추격의 의지를 꺾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세 번의 사실상 턴오버 드라이브들을 단 10점으로밖에 바꿔내지 못했던 게 돌핀스에게는 좀 아쉬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출발을 했었던 패트릭 마홈스인데 그 관련해서 이제 제가 기록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패트릭 마홈스가 이날 경기 자막에서도 나왔듯이 NFL 역사상 가장 높은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을 갖고 있어요. 네, 그렇게 좋은 기록을 갖고 있는 패트릭 마홈스인데 1쿼터에만 인터셉션 2개를 던졌고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3개 인터셉션을 던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날 경기 앞까지 13경기에서 인터셉션 2개를 기록하고 있었는데 한 경기에서 3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멀티 인터셉션을 던졌던 경기가 몇 번이 있었을까 좀 찾아봤거든요. 통산 4번째라 그래요. 그러니까 포스트 시즌을 포함해도 5번째 경기.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인터셉션을 잘 던지지 않는 선수인데 정규 시즌의 마지막 멀티 인터셉션을 던졌던 경기가 2018년 11월 LA 램스와의 경기였어요. 그 경기 기억나시죠? 그 100점이 넘게 나왔던 아주 난타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네.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서 유일하게 멀티 인터셉션을 던졌던 경기가 바로 지난 슈퍼볼이었거든요. 그게 바로 이 경기정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패트릭 마홈스가 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 하드락 스타디움에 대해서 이 애증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애증이란 단어가 참 잘 어울리는 이제 상황인 것 같고 네. 아까 인터셉션 기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찾아온 기록은 어떤 거였냐면 마홈스가 터치다운 패스보다 인터셉션을 더 많이 던진 경기가 몇 번째였을까? 2번째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직접 이제 커리어 게임 로그를 뒤져봤는데 네. 3번째더라고요. 오. 그러니까 마홈스의 NFL 데뷔전이었던 2017 시즌 17주차 경기에서 네. 터치다운 패스 없이 1개의 인터셉션을 던졌고 다음 시즌이었던 2018년 잭슨빌과의 경기에서 터치다운 패스 없이 2개의 인터셉션을 던졌던 경기가 네. 있었어요. 이 이후로 이제 통산 3번째 기록이라고 합니다. 예. 사실 웬만한 쿼터백들이 여러 번을 갖고 있을 그런 기록인데 단 3번밖에 없었다. 이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 마홈스의 부진했던 경기력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사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알던 패트릭 마홈스로 돌아왔어요. 네. 그러니까 타이릭 힐이 이제 러싱 터치다운을 기록을 하면서 이제 칩스가 추격을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반이 끝나기 전에 또 역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 시작과 동시에 타이릭 힐의 롱밤이 나오면서 21대 10이 됐고 니콜 하드만 선수가 펀트 리턴 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28대 10으로 순식간에 달아났어요. 그리고 수비진에서 세이프티까지 만들어주면서 우리가 언앤서드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연속 득점 이거를 이제 30점이나 해내면서 30대 10으로 단숨에 경기를 뒤집어 버렸던 칩스였습니다.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었다. 이 30대 10으로 점수를 벌리고 난 이후에 패트릭 마홈스 선수의 3번째 인터셉션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30대 24까지 마이애미 돌핀스가 추격을 해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사실 경기 초반에 필드골 실패 그리고 이 3쿼터에 나왔던 세이프티만 아니었어도 이 경기를 어떻게 하면 잡아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었던 돌핀스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3번째 인터셉션은 지금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제비언 하워드가 또 잡아낸 것이라는 점에서 또 의의가 있었고 예. 투아도 이제 전체적으로는 수비가 도와줬음에도 점수를 많이 내질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점수차가 벌어진 뒤에는 이제 착실하게 자신의 패싱 게임을 연결하면서 2개의 터치다운 만들어낸 것 이거는 좀 칭찬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바꿔 말하면 이렇게 턴오버를 많이 내줬는데도 칩스가 승리를 가져갔다? 이거는 그만큼 또 칩스가 강하다. 이렇게도 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을 때 칩스를 확실히 눌러놓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뭐 돌핀스뿐 아니라 많은 팀들에게 보여줬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격을 당했던 패트릭 마홈스와 캔자스시티 칩스였는데 결국
이 투포지션으로 달아나는 필드골을 만들어내면서 사실상 좀 경기에 쐐기를 박을 수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포스 앤 원 좀 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컨버전이 되지 않으면 투아에게 역전 터치다운을 허용할 수도 있는 그런 나름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여기서 과감하게 러싱을 시도하지 않고 패싱을 시도하면서 타이릭 힐이 퍼스트다운을 만들어내줬거든요. 예. 그게 아주 결정적이었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칩스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이날 경기 승리로 캔자스시티 칩스가 정말 많은 것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13경기에서 12승을 거둔 게 처음이라 그래요. 그리고 이 경기를 이기면서 지난 시즌에 슈퍼볼 우승을 차지했던 하드락 스타디움에서 5년 연속 AFC 서부지구 우승을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피츠버그 스틸러스를 밀어내고 1번 시드까지 확보를 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이제 수확물들이 있었던 네. 칩스의 승리였는데 남은 스케줄을 살펴보면 다음 주에 이제 세인츠 원정 경기가 있거든요. 이 경기만 잘 넘어간다면 자력으로 AFC 1번 시드 자리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앞서 패커스의 얘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패커스 얘기를 하면서 로저스가 올 시즌 이제 MVP 후보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상 현 시점에서 NFC의 팀 중에 슈퍼볼 진출에 가장 가까운 팀도 저는 패커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애런 로저스와 이 패트릭 마홈스의 맞대결도 혹시 성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스테이트 팜이 좀 웃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현지에 있는 스테이트 팜이라는 기업의 모델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속한 팀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이제 양대 컨퍼런스 1번 시드에 올라섰기 때문에 두 팀의 이제 슈퍼볼 맞대결을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매치업이 굉장히 좀 특별한 매치업이잖아요. 슈퍼볼 1의 이 매치업이기 때문에 그 매치업이 또 성사가 된다면 그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어쨌든 그 매치업이 성사가 될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돌핀스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돌핀스가 사실 이날 경기에 앞서서 갑자기 경기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맷 브리다 그리고 이제 마일즈 게스킨 선수가 코로나 리저브에 올라가게 되면서 경기에 나올 수 없게 됐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주전 러싱 자원들이 경기에 뛸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나마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트레이드로 건너왔던 디안드레 워싱턴이 있었는데 그나마도 35야드에 묶였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러싱이 없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거기다가 카일 벤노이 선수가 엉덩이 부상으로 못 나왔고 일랜던 로버츠 선수가 가슴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이날 경기에 또 결장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 게스키 선수도 경기 후반에 어깨 부상으로 이제 이탈을 했는데 사실 이제 풋볼에서 이 부상이라는 것이 사실 병가지 상사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핑계를 대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 선수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날 진짜 업셋도 가능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이애미가 경기 초반에 리듬을 잡았을 때 좀 확실한 리드로 이어지지 못했던 것이 이런 이제 부상 선수들의 공백 때문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핀스에서 좀 주목해봐야 될 선수가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적어왔는데 예. 린 보우덴 주니어라는 선수예요. 그러니까 저희의 드래프트 리뷰 방송을 들으셨던 시청자분들께서는 한번 들어본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레이더스의 드래프트 리뷰를 할 때 제2의 테이서밀이라고 이 선수를 소개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대학 때 쿼터백, 뭐 타이트엔드, 리시버, 러닝백 모두 할 수 있는 뭐 멀티 포지션 자원이다. 뭐 이런 소개를 했었는데 사실 레이더스는 이 선수를 러닝백으로 좀 활용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제 훈련 과정에서 이 선수가 뚜렷한 모습을 보이질 못하면서 한 시즌도 되지 않아서 돌핀스에 이제 픽을 받고 트레이드를 시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돌핀스는 이 선수를 리시버로 좀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최근에 점점 더 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7번의 캐치 82야드로 쏠쏠한 활약을 해줬어요. 네. 그리고 이제 린 보우덴 주니어도 린 보우덴 주니어지만 사실 올 시즌은 제이비언 하버드를 빼놓고는 돌핀스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날 또 하나의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면서 시즌 9번째 인터셉션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두 자릿수 인터셉션 기록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인터셉션을 기록한 선수가 얼마나 있었나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11개를 기록한 선수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11개는 27명이 있었고요. 12개가 13명, 13개 이상이 4명, 그 14개가 역대 최다로 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4개가 이 최다 기록이에요. 근데 이 기록을 세웠던 분이 나이트 트레인 레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에요. 사실 나이트 트레인은 이제 별명이고 본명은 이제 리처드 레인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이름부터 너무 간지가 나잖아요. 무슨 WWE 슈퍼스타의 예명 같네요. 이분이 이제 명예 전당에도 헌액이 된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워낙 좀 옛날 분이고 가장 최근에 11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던 사람이 누구냐 내가 찾아봤는데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버슨 월스라는 선수가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올 어바웃 NFL을 오랫동안 들어주신 시청자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선수죠. 네. 사실 이 에버슨 월스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네. 저희에게 또 많은 후원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주 언급을 했던 그런 선수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이름을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록을 또 가지고 왔었는데 어쨌든 81년도에 에버슨 월스 이후에 11개의 인터셉션을 만들어냈던 선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제비언 하워드가 또 11개 나아가서는 12개, 13개 인터셉션을 기록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3경기가 남았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봐야겠어요. 네, 뭐 과연 하워드의 인터셉션 기록이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돌핀스가 이 경기를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7번 시드까지 이제 밀리게 됐어요. 7번 시드라고 하면 이제 벼랑 끝입니다. 현재 플레이오프 픽처를 살펴보면 레이븐스와 돌핀스가 8승 5패로 동률이기는 하지만 네. 타이브레이크 규정에서 앞서 있는 돌핀스가 7번 시드 자리에 올라 있기는 해요. 네. 그런데 양 팀의 남은 스케줄을 보면 돌핀스보다는 레이븐스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7번 시드를 수성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겠다. 그런 걱정이 드는데 네. 사실 이번 시즌에 브라이언 플로레스 감독이 수비를 잘 만들어내면서 한 시즌 잘 보내왔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시즌 막판에 이제 경기들을 패해서 플레이오프에 나가지 못한다면 너무 아쉬운 시즌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는 속담도 있긴 하지만 첫 술에 배 부르면 좋은 거잖아요. 과연 이 돌핀스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